愛の不時着がもたらしたもの、見つめます。はい、実はまだ私見たことないんですけれど、正木さんも見たようですね。はい、私今週から見始めて、はい、今8話まで来ました。夜更かしが8話まで、はい、続いています。でこれまで韓国ドラマというと女性を中心に人気を得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愛の不時着、動画配信サイトで世界中に配信されると、性別や年齢を超えてファンを獲得しているんです。一体何が心を掴んだんでしょうか。性別や年齢を超えて人気を博した愛の不時着。キーワードは新たな男女関係でした。요즘에는 요리 만드는 거 있습니다. 특히 한국 요리. 会社員の浅賀和弘さんです。どんなピンチでも言い訳一つせずにセリを守り抜くジョンヒョクの姿に圧倒されたといいます。男性から見たらね、やっぱりこういう格好もうなんか悔しいぐらいかっこいいですね。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한류의 힘이 일본의 혐한 작가도 K드라마에 빠지게 하고 있고, 인도의 이코노믹 타임즈에서 한류에 대한 의미 있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고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란 전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일본의 혐한 작가의 고백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 1 혐한 작가도 K드라마를 본 후 한류에 빠져 죄송하다고 고백. 전 세계인의 발을 묶고 움직임을 멈추게 한 바이러스는 각 나라의 말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려운 단어 정도로만 여겨졌던 팬데믹과 락다운을 언론과 정부, 의료기관의 경고 등을 통해 수시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탄식과 치료와 극복에 대한 의지도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고스란히 배어났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출판업계 지오 고쿠민이 매년 발표하는 올해의 유행어 톱10에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뽑혔습니다. 선정위원회는 바이러스 영향으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한류 열풍이 다시 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4차 한류 붐이라는 표현이 여러 언론 매체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한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류 문화의 폭도, 이를 즐기는 사람의 폭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지난달 23일 혐한 작가로 유명한 하쿠타 나오키의 트위터 글이 일본의 팔로워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주변에서 친한 사람이 사랑의 불시착을 추천해주자 한국 드라마를 왜 보느냐며 화를 냈던 그는 내차 추천을 받자 넷플릭스에서 보는 것이니까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봤다고 썼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넷플릭스의 가입자는 최근 1년 사이 300만에서 500만 명으로 늘었는데 2월 공개된 뒤 수개월 동안 1위에 올랐던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는 회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10월 말 일본의 대형 식품업체 마루다이가 20대에서 50대 여성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집에 있는 기간이 늘면서 한류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늘었다고 한 사람이 47.8%였으며 이들 중 79.5%는 한류 콘텐츠를 보다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는 한국 아이돌 영향으로 달고나 커피가 유행이었고 K-팝, K-화장품, K-패션 등도 골고루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일자 주간 아사히는 82년생 김지영이 일본에서 21만 부 넘게 팔렸다며 K-문학도 확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계기가 됐지만 이번 한류는 즐기는 사람도 즐기는 대상도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번역해온 작가 쿠아하타 유카는 마이니치 신문에서 올해 일본 내 한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년의 엄마는 배용준의 겨울연가 이후 처음으로 한류에 빠지고 딸은 한국 아이돌에 빠져 K상품이 많은 도쿄 신옥구보에 간다. 집안의 이런 분위기에 아빠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다.
쿠와하타 작가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류 콘텐츠를 거부감 없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K문화 인기를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고 이들의 패션을 따라한다는 한 20대 일본인 여성은 3일 요미우리 신문에서 일본 패션은 예쁘게 보이려는 데 반해 한국은 스타일을 좋게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 같다고 비교하고 한국엔 독특한 디자인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불시착의 인기에는 한국식 코믹 요소와 함께 주인공 현빈이 요리를 하는 등 일본에서 보기 힘든 남녀가 평등한 모습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앞서 나온 혐한 작가 하쿠타는 하계에 같은 일본 드라마와 달리 연기력이 좋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청소년 잡지 편집장은 젊은 층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데 대해 그냥 한국은 예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인도 한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도의 이코노믹 타임즈의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진 인도에 대한 기사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가 팬데믹 속 인도에서 가장 큰 돌파구를 마련한 방법. 팬데믹 속에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BTS의 음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BTS의 노래는 외로움 속에서 이겨낼 힘을 준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그것에 빠져들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몇 년간 인도의 서브컬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한국 음식과 K-뷰티와 더불어 한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K-뷰티는 인도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지만 K-팝과 한국 드라마는 팬데믹 시대 안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수용이 어려웠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시간이 많아졌기에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그것들에 투자합니다. 인도의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BTS는 2020년 1월에는 68위였지만 10월에는 8위로 올라설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 가수나 배우 그리고 스트리머들도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어 장벽은 한류의 진입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한류에 흐르는 긍정적인 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 스트리밍 서비스를 봐도 한국 드라마에 더 많은 외국 광고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봉쇄가 이루어진 이래로 넷플릭스에서 사이코지만 괜찮아, 킹덤2, 사랑의 불시착 등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는 긍정적인 기류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드라마 OST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도가 오랫동안 서양의 것에 집착해온 고정관념을 깨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배우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던 사람도 이제는 각각 한국 배우에 빠져 그들 개인에 대해 찾아보고 알아가기 바쁩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져드는 사람은 매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마침내 지구 반대편을 탐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사의 인도 댓글 반응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은 아시아인 대표성, 아시아인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인식,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감소. 솔직히 나는 사람들이 BTS 버전의 남성미에 대해 동의해도 별로 신경 안 써. 이 모든 건 아시아인 남자에게 엄청난 노출이고 그건 좋은 거잖아. 이것이 이 하이 문화에 대한 좀 더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니 좋네. 작년에만 해도 몇몇에서는 BTS가 아시아인 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던 걸로 기억하거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윈윈 같아. BTS가 떴지만 빅뱅과 다른 K-팝 그룹들이 훨씬 남성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재밌네. BTS 같은 건 일반적으로 흥미롭지. 훨씬 더 큰 레이블과 마케팅을 뒤에 두고 있는 엑소와 같은 다른 예쁜 보이 그룹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BTS가 떴지. 남자로서 우리는 아시아인 남성에 대한 표현이 더 남성적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어린 소녀들이 원하는 게 아니지. 인구 통계학적으로 어린 소녀들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고 그들은 남성적이고 위협적인 남자애들이 아닌 예쁜 남자애들과 귀여운 얼굴을 원하지.
대부분의 백인 남자들은 원디렉션이나 저스틴 비버를 싫어하지. 왜냐면 그들이 남성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 모두는 평범한 백인 남자들이 그들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큰 혜택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아시아인 남성들에게는 이 세대의 가장 인기 있는 남자들이 아시아인이라는 것은 큰 도움을 주는 일이야. 나는 그게 아시아인 남자와 여자들에게도 좋은 거라 말하고 싶어. 아시아 남성들을 대변하고 아시아 여성들이 아시아 남성들에게 초점을 맞춘 미디어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한 창피함도 줄어들었지. 그들의 남자다움은 많이 폄하되어 있어. 대부분 식스팩이 있고 일반인에 비해 다들 체격도 좋아. 물론 그들은 화장을 하지만 다른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이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화장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야. 최근 한국 드라마 흐름에 편승한 문바이 요가 강사 프레크샤 제이는 한국 남자들은 별로일 거라 믿었다. 그녀는 모두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현빈에게 푹 빠져 있다고 말한다. 유튜버 스크리제이드 슈프로는 인도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빠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다른 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 아산과 같은 북동부 지역의 인도인들은 과거에 킨치라고 조롱받아 왔는데 한류로 인해 이것이 변화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한국 문화가 사방으로 퍼진 것 같아. 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이 문화를 생산하는 측면에서 서양의 지배를 끝낼 거라고 생각해. 헐리우드 대신 사람들은 대신 한국 것들을 보겠지. 이미 한국의 미적 기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건 과장된 거야.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K-팝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K-뷰티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영화는 발리우드만큼 국제적인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해. 나는 발리우드 영화가 세계에서 주목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발리우드 영화가 언제 주목을 받았는데 확실히 일본과 한국은 동양 문화의 주요 수출국이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동에서는 발리우드가 더 주목받지. 하지만 서양 국가들에서는 남아시아 이민자들 사이에서만 주목받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발리우드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 일본 애니메이션은 서양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가요나 영화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지 못해. 일본은 최근 오스카상을 수상한 후에 영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가 전부야. 여기 토론에서는 발리우드가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어. 아무도 K-팝에 대해 대놓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의 백인들은 K-팝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지. 발리우드는 수십 년 동안 서양에서 알려져 왔지. 샤크루칸을 좋아하는 동유럽 선생님도 계셨지. 그게 남쪽이 아닌 아시아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 영국에서는 남쪽 아시아인 이외에 발리우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 응, 맞아. 나는 대시가 아니라 백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 백인들은 발리우드를 알고 있는 반면 K-팝은 10대 백인 소녀들에 한정되어 있지. 투낙투낙이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 비교적 한류가 유행해도 반대 세력이 많았던 일본과 발리우드라 불리우는 독특한 인도 문화를 장착한 인도, 두 나라는 한류가 유행해도 한 곳은 반대파가 많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류 문화의 전파에 어려움을 겪었었고, 또 한 곳은 자국의 문화를 너무 사랑하는 민족이라 한류가 퍼지기 가장 힘들었었는데, 지금도 약간의 반대파가 존재하지만 반대파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한류가 퍼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 두 나라의 한류가 토론되고 깊이 있게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니 이젠 한류는 전 세계 보편적 흐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